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 시시각각의 정철진입니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중금리도 같이 하락했는데요. 하지만 아직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는 은행 대출 문턱 여전히 높기만 합니다. 특히 규모가 작을수록 조건은 더 까다로운데요. 우리 은행들 이 애로사항 많다는 거 잘 알지만 또 중소기업을 위해서 그리고 더 작은 소상공인들 위해 조금만 문턱을 낮춰줬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은행의 작은 배려 하나에 우리 소상공인들은 가게 운명이 좌우된다는 사실 한 번쯤 생각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오늘 소상공인 시시각각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소상공인들에게 도움되는 정보를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취재 보도하는 시시각각 플러스 코너입니다. 최근 국내 유통 대기업들이 하나의 이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는 게 바로 창고형 할인 매장입니다. 기존에는 외국 기업인 코스트코의 독점 체제였지만 몇 년 전부터 이마트 그리고 롯데도 이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롯데 쇼핑이 최근 일산에 짓고 있는 창고형 할인 매장의 경우에 지역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요, 바로 이 롯데의 이 빅마켓 킨텍스점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취재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이석재 기자? 네, 이석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올 8월쯤이었나요? 이 창고형 할인 매장 뉴스 다룬 적이 있었는데 일단 본격적인 이야기하기 전에 창고형 할인 매장이 어떤 개념인지 그리고 최근 들어서 대기업들이 왜 이렇게 이 창고형 할인 매장에 몰입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갈까요? 네. 창고형 할인 매장이란 기존의 일반 대형마트와는 달리 물품 종류는 적지만 대신 대용량 박스 단위나 묶음 상품을 주로 판매하는 대형 매장을 말합니다. 네. 매장 인테리어와 진열 비용의 감소를 통해 기존의 대형마트보다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보이는 판매 방식이라 할 수 있는데요. 최근 국내 유통 대기업들은 일반 대형마트 시장의 성장 둔화와 소상공인 관련 규제의 이중고를 피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창고형 할인 매장에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대형마트보다 더 강하다, 더 강한 녀석이 왔다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게다가 이게 이제 주거지들에 가까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규모도 큰 데다가 역시 소상공인들에게 피해 만만치가 않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립대 성낙일 교수팀이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전국 소매업체 수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일반 대형마트 하나가 문을 열 때마다 지역 내에서는 슈퍼마켓 22개와 재래시장의 식료품 소매점 20개가 문을 닫게 됩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창고형 할인마트는 주로 주택가에서 벗어난 외곽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일산에 신축 중인 롯데 빅마켓 킨텍스점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창고형 할인 매장이 주거지 인근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소상공인들은 대형마트가 들어서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수준의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창고형 이 할인점하고는 좀 다르네요. 우리 한국식은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주거 지역에 바짝 붙어 있다 이런 건데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죠. 지금 이제 롯데 빅마켓 킨텍스점입니다. 일산 쪽에 짓고 있는 모양인데 이게 지금 인근 주민들과 티격태격하고 마찰 관련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롯데쇼핑은 지난 1월부터 일산 서구 대화동 13,548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3층에서부터 지상 4층까지 연면적 59,966제곱미터 규모의 창고형 할인 매장인 빅마켓 킨텍스점 건물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네. 10월 완공을 앞두고 내부 공사 중인 이 건물은 높이가 24m, 길이는 무려 159m에 달하는데요. 문제는 이 건물의 외벽이 창문 하나 없이 모두 흰색으로 도색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둔 맞은편 아파트 주민들은 창문을 열면 흰색 벽만 보여 숨이 막힌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요. 롯데 측은 이에 대해 빅마켓의 상징색인 아이보리색으로 도색한 것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롯데 측에 대해 지붕에 덧댄 패널을 없애 높이를 몇 미터라도 낮추고 건물 외벽을 흰색이 아닌 다양한 색상으로 칠해 시각적으로 필요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단 교통 문제야 오픈 후에 문제가 되더라도 주민들 창문 열 때마다 이게 길이가 160m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다 하얀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마도 피해감, 혐오감까지 느낄 수가 있는 모양입니다.
이 롯데 빅마켓 킨텍스점, 그렇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입는 피해도 피해지만 지금 이 주민들 많이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소상공인과의 상생뿐만 아니라 이 일산 지역 시민들과의 이 건강한 삶에 대해서도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봐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석재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번 주 금요일인 19일에 제17회 인천 아시안게임이 개막합니다. 아시아의 최대 축제인 만큼 인천은 지금 대회 막바지 준비로 한창인데요. 이게 이제 국제적인 대회다 보니까 또 하나의 상당한 경제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번 인천 아시안게임에는 우리의 중소상공인들도 힘을 합친다고 하네요. 이 자세한 내용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 지원협의회 심승일 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심승일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먼저요, 인천 아시안게임 지원협의회 이 조직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왜 이런 단체를 만들었을까? 이 취지도 좀 알고 싶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 같은 국제적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협력이 필수입니다. 그렇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난 8월 20일 구성된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 지원협의회는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민간이 상호 협력해 나가는 자율적인 협의체로서 정부, 지자체, 중소기업 단체, 협동조합, 학계 등 인천 지역에 소재한 35개 중소기업 관련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개회식과 폐회식을 비롯한 경기 입장권 구매 운동,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아시아 경기대회 관람 및 응원 운동을 추진하여 아시아 경기대회 성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소기업 단체들 또 인천 지역 소상공인들이 이제 우리 지역에서 여는 국제적인 행사다 보니까 힘을 보태자 아마 이런 취지로 시작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예. 최근에는 캠페인도 벌이셨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지난 8월 27일 날 인천 아시아 주경기장에서 거행된 캠페인은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를 위해서 중소기업계가 한마음으로 뭉친 행사였습니다. 예. 김기문 중소기업 중앙회장님과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소재한 중소기업 협동조합 이사장님들, 그리고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 지원협의회 위원님들 한 100여 명이 인천 아시아 주경기장을 방문해서 관계자들을 격려했고 10억 원의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 구매 의향권을 제출하고 지속적인 입장권 구매 운동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 조직위원회에서는 우리 김기문 중소기업 중앙회 회장님께 감사표를 전달하고 또 참석한 중소기업 지원 기관장님들을 기업 홍보위원으로 위촉하였습니다. 또한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에 대한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하였습니다. 이제 방금 전에 이 티켓 구입, 그렇죠? 예, 경기장 입장권 구매 의향에 관련 뭐 이런 식의 도움도 주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소상공인 분들이 이 아시안게임 열리는 동안에 뭐 지원 활동을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도와주게 됩니까? 저희가 도와드리는 게요. 이번 아시안게임 경기대회가 45억 아시안 축제기가 되기 때문에 인천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18만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의 정신은 소통과 화합, 나눔과 배려입니다.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 지원협의회는 이러한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인천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기 관람권 구매운동,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한 회사가 10표 구매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0표 구매운동이요? 한 회사가 10표, 10표 이상이죠. 그리고 구매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년, 소녀가장 등 소외계층,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가족 등의 경기 관람 지원 등을 위해
무료로 경기 관람권 배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우리 심 회장님, 이번 인천 아시안 게임이 이 인천 지역에 좀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지역 상권의 활성화 좀 일으킬 수 있을까요? 새로운 좀 열풍 좀 불어넣을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한 경제연구소에서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가 네. 15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 27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일부 반론도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가 인천의 위상과 대한민국의 국격을 제고하는 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 개막식이 아시아 40여 개국에 생중계되고요. 20여만 명의 해외 관광객이 경기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네. 이번 이 기회를 잘 활용한다면 인천 지역 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고 장기적으로 세계 명품 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도 네네. 가져보고요. 네. 또 이제 북한도 오지 않습니까? 참가하니까 여기도 관심이 좀 가고 특히 우리 한국 축구 이번 아시안 게임을 통해서 화려하게 부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제 19일입니다. 금요일이죠. 아시안 게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아시안 게임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우리 회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시청자 여러분, 4일 후면은 45억 아시아인의 축제인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가 개막됩니다.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의 모토는 평화의 숨결, 아시아의 미래입니다. 이번 대회는 북한이 참가하게 되어서 네.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 OCA죠. 45개 회원국이 모두 참여하는 아시아인의 진정한 축제가 되었습니다. 이번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를 계기로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아시아의 평화가 인천의 하늘을 기점으로 펼쳐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 경기장에서 또는 TV 앞에서 우리 선수들이 선전할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대회는 이번 주 금요일이죠. 19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해서 10월 4일까지 16일 동안 이어지는데요. 우리 한국 선수들 많은 메달도 따고요. 특히 인천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경제 전체의 활력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 지원협의회 심승일 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바빠서 못 먹고 이것저것 준비하느라고 못 먹고 또 한술 떨려고 하면 손님 들어와서 못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기를 하고 점심을 늦게 이제 먹는 거예요. 첫째 날은 잠 실컷 자고 둘째 날은 쇼핑 좀 하고 셋째 날은 뭐 해야 될까?
1년 365일 동안 하루도 안 쉬어보고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저같이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우리 열심히 일해서 행복하게 삽시다. 우리가 대형마트를 찾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편리한 시설에 대한 매력 때문이죠. 그래서 요즘 들어서 우리 전통시장들도 시설 현대화라는 사업을 통해서 변신을 거듭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이 시설 현대화 사업비만 무려 297억 원을 들여서 최신식 시장으로 거듭난 하나의 이 시장 소개해 드릴 텐데요. 바로 이 전라남도 군산공설시장입니다. 자세한 내용 군산공설시장 상인의 김창호 이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호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공설시장 상인회장을 맡고 있는 김창호입니다. 예, 저는 이제 군산공설시장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다 이런 뉴스 접했는데 네. 아직 낯설어하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시장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사회자분께서 지금 전라남도라 그랬는데 예. 군산공설시장은 전라북도 군산입니다. 아, 예, 제가 전라남도라고 그랬습니까? 네. 전북 군산공설시장입니다. 네. 군산공설시장은 1918년에 개설되어가지고 97년 역사의 토대에 서 있는 시장으로 지난 2009년 12월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재건축하여 2012년 3월 16일 개장한 국내 최초의 마트형 전통시장입니다. 네. 지상 4층의 연면적 6,300평 규모이며 상가 1, 2층에는 282개의 점포가 있고 3층에는 여성 교육장을 유치함으로써 서민 경제의 기반인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모색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어찌 말하면 이제 갓 3살 된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300여 상인 회원들이 모두 100% 상인회에 가입함으로써 소통과 화합을 통해 고객 감동에 앞장서고자 노력하고 있는 미래가 더 아름다운 시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김창호 회장님, 이제 군산 공설시장의 별칭이 국내 최초 마트형 재래시장이다.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마트형 재래시장. 네. 과연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마트형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를 통해서 고객이 편하게 쇼핑할 수 있는 편의시설인 엘리베이터와 무빙워크, 냉난방 등 대형 마트와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원스톱 쇼핑이 가능한 시장으로 전통시장의 백화점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시장 내에 뭐 에어컨 시설도 있고 엘리베이터도 있고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또한 그리고, 이제 우리 그 고객분들이 염려하는 것들은 이렇게 마트와 똑같은 시설을 하다 보면은 전통시장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멋과 향이 좀 빠지지 않겠냐 하는 그런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전통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 방앗간, 재분소, 대장간 등 대형마트가 갖추기 힘든 업종을 마트형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배치하여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하였으며 판매 방식을 통해서 전통시장 고유의 덤과 정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설은 또 현대화됐지만 전통시장이 갖고 있는 어떤 매력들, 훈훈한 인정, 이런 것들은 그대로 살아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우리 회장님 이제 최신식 이 시설 현대화 사업을 하기 위해 무려 거의 300억에 가까운 자금 투입됐습니다. 네. 이렇게 군산 공설시장을 시설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게 된 데는 많은 계기, 이유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먼저 건축물 정밀 안전 진단 결과 노후화된 시설로 인해 보수, 보강 또는 재건축 등급 판정이 있었습니다. 네. 또한 그로 인한 화재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고 2차례의 화재가 또 실제로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자체인 군산시가 시설 현대화 공모 사업을 계기로 재건축에 이르게 되었으며 사업 규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97억, 광특 97억과 지자체비 200억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노후한 시설로 인해서 한번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겠다. 이런 찰나에 모든 것들이 맞아 떨어진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가장 궁금한 게요. 이제 마트형 재래시장, 국내 최초 마트형 재래시장, 최신식 시설, 현대화 시설 갖췄습니다.
갖춘 후에 군산 공설시장의 매출액은 좀 어땠을까요? 많은 성장이 있었습니까? 시설 현대를 가져왔음에도 우리 시장은 원도심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또한 인근 1.5km 반경 내에 위치한 대형마트가 2곳이나 있으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화된 시설을 재건축 이후 현대화한 지금 시점으로 보면은 가족 단위의 젊은 고객층의 발길이 잦아지고 있으며 볼거리를 통한 나눔과 문화행사 등 지속적인 홍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집객 수는 약 30에서 40% 정도의 증가 추세이고 매출도 약 25에서 30% 정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3살이죠? 3년 됐죠?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더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계획도 있겠습니다. 이제 시설 현대화 사업도 갖췄으니까 이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꿈, 어떤 계획 갖고 계십니까? 조금 더 나은 시설 속에서 장사하는 우리 상인들이 전국 최초의 마트형 시장으로 짓다 보니까 오래 근무해야 되는 악조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인들이 불편함이 간과되지 않는 그러한 시장으로 만들고 싶고요. 이런 문제는 또한 지자체가 많은 부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하여서 구조적으로 개선할 것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찌되었거나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은 경쟁보다는 상생의 발전이 가능한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트와는 조금 더 차별화된 영업 방식과 상인의 의식 교육을 통해 고객이 원하는 그리고 불편을 느끼지 않고 쇼핑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을 계속적으로 이루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군산 공설시장이 또 이렇게 최신식으로 바뀌었다. 홍보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군산 공설시장 상인회 김창호 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대전광역시가 오는 25일부터 26일까지 2014 소상공인 창업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박람회는 다양한 창업기회 및 아이템 제공과 시민 참여형 박람회 개출한 슬로건으로 기획됐는데요. 총 60개 업체가 80개 부스를 설치하고 예비 창업자 및 재창업자 등에게 다양한 창업 모델을 선보일 계획이며 바리스타와 네일아트 경진대회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SK 브로드밴드가 나이스 평가정보 등과 함께 소상공인 전자상거래를 돕는 한보따리 사업 컨소시엄 구성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한보따리 사업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통신 인프라, 세무, 회계 등을 실시간으로 해소하고 소상공인이 사용할 수 있는 통신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SK 브로드밴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소상공인의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전용 상품을 제공하고 소상공인과의 동반 성장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소상공인이 대상공인이 되는 그날까지 저희 소상공인 시시각각은 계속됩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